포피 초대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KTV와 복지TV, KBR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입니다. 이 포피 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죠. 안마업의 수장이신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님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화입니다. 제가 올해 저희 안마사협회가 20기가 됐고요. 제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 안정과 제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자, 대한안마사협회란 단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법 82조에 안마사에 대한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안마사 협회를 설립을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 안정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활 그리고 복지 더 나아가서 정부에게 필요한 부분을 건의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맡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뭐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등 이렇게 의료법에 의거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의무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네.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권리와 또 정부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기고요.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임기가 3년이죠? 네, 3년 임기로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0기 대한안마사협회의 어떤 비전이 궁금하거든요. 각 집행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비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 안마사 자격 제도를 통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고요. 네. 제가 추진하고 싶은 거 역시도 어떻게 현재 놓여 있는 취약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이 좀 안정되고 이것이 잘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고 싶고요. 더 나가서 이 현재 이 안마사 제도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재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구축과 제도 구축을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곧 그 제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환경은 어렵고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새롭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 하에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로 함축돼 있지만 네. 소위 뭐 독점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대만까지도 있었는데 네. 이제 대만도 비장애인들에게 이제 개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네. 침해한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존재하고 있는 이 안마사 제도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마사지 뭐 경락 마사지,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 각종 마사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많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놓여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업이 좀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한 것은 이 무자격 안마 행위 이것을 좀 근절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현재 가지고 놓여 있는 그 안마 센터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열악하죠. 그 환경이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이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쪽에도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얘기다 사실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들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가야 될 건데 가장 큰 것은 사회적 관심이 그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통해서 그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생존의 의미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 일반인들의 어떤 직업의 의미를 가지고 안마사 제도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있는 생존권의 권리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참 계속해서 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저도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데 어떻게 이걸 잘 소화해내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장이 되시기 전에도 안마사협회 일을 하셨을 텐데 언제부터 안마사협회 관련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고 또 재활 과정을 거치고 92년도부터 제가 이제 건강안마센터를 개설을 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건강안마센터요. 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술요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안마사 협회에 들어가서 이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00년도부터 그 대한안마사 협회 경기 지부 사무국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기지부 사무국장 하시면서 참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죠. 안마사 제도가 현행법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었나요? 그 당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었죠. 네. 조금씩 차이 있게 좀 개정이 되어 왔지만 그 당시에도 의료법을 통해서 이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많이 제가 수집을 해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마사 제도가 좀 뭔가 좀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겼고 그렇게 많이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부터 안마사협회 회장이 되는 어떤 원동력 출발점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협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의 김용화가 아닌 시각장애인 자연인 김용화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명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2급입니다. 현재요? 예, 현재 2급이고 좌측 눈이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실명이 돼 있고 이제 우측 눈이 이제 낮에 이렇게 다닐 정도 이럴 정도로 아직 시각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85년도 12월 그때 이제 대학 시절에 다쳤습니다. 제가 대학 어떤 전공하셨어요?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가 건축학도셨군요. 네,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다쳤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머리를 다친 이후에 하루 정도 있다 깨어났는데 많이 눈이 침침해졌고 시신경 위축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의 어떤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참 좌절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죠. 그것은 말로 다 뭐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괴롭고 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까지 치달은 그러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고요. 끝이 없는 터널의 느낌이었나요? 그냥 모든 게 다 좌절. 좌절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용기도 없고 뭐 그냥 모든 게 왜냐하면 제가 꿈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키워왔던 그런 꿈들이 다 상실된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지내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그 당시의 그 상실감이 굉장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도 몇 번 하셨다고요? 네,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도 한 2번 정도 시도를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길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한 2년여, 2, 3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각장애인들도 직업이 있구나. 그 직업이 이제 안마사 자격 제도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것을 어디 상담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네, 우리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이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상담을 한번 해봐라. 뭐 좋은 직업도 있다더라. 그때 이제 안마사 제도를 소개를 받았고 그때 기초재활을 통해서 이제 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욕적이 있으셨네요, 진짜 삶에 있어서도요. 뭐 중도 장애인들, 특히 우리 중도 시각 장애인들의 그 좌절감, 그것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오는 그런 과정은 뭐 저도 겪어봤지만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좀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됐던 분들,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뭐 가족의 도움도 힘도 있었겠지만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자 그때 동료들이 정말 그 사활을 건 아주 혈맹 형태로 용기를 가지고 서로 그 이 단합된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장애인들이지만 이렇게 뭉쳤을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 네, 그런 에너지를 느꼈었던 그런 게 용기가 됐던 것 그 같습니다. 당시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시각장애 되면서 삶의 보람 또 어떤 의미를 느꼈던 적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2006년도 5월 25일 날 위헌 사태가 발생이 됐고 정말 그 목숨건 투쟁을 했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도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열망했던 법안이 대체 입법이 8월 29일 네. 829라는 그러한 대체 입법이 날이죠. 통과된 날 네. 그때 너무 기뻤고 또 이 소중하다는 걸 새롭게 느꼈고 그때 막 시각장애인들 함께 얼싸안고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도 나네요. 많이 운 기억도 나고 그때 거의 이제 목이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이 외쳤고 네. 했던 그런 기억들 길거리에서 잠잤던 기억 굉장히 하지만 그 8월 29일 날 그 대체 입법이 통과된 날 정말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그때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까는 비전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깝게 좀 해야 될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그 현재 우리나라의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이런 그 수기요법에 대한 그 이 시장이 약 한 2, 3조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엄청난 시장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 독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도를 잘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개발하지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제 각종 무자격 마사지, 무자격 그 일반 무자격자들이 스포츠 마사지 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접근을 해가고 있고 시각장애 생존권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포털 사이트 또 소셜 커머스 이런 데에서 이 시각장애인 안마 상품권이 아닌 일반 마사지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그 생존권이 좀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지난 한 3월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그 각종 소셜 커머스 쪽에서는 이제 마사지 상품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안마 상품권,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하는 안마 상품권만 판매할 수 있고요. 그 규모가 연간 1,000억대 규모였었는데 그 판매를 전면 중단시켜 놨고요. 또 이 각종 포털사 쪽에서도 무자격 마사지 업소들, 소위 뭐 중국, 태국 마사지 이런 게 다 사실 무자격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인데 그런 업소의 그 유료 광고는 일단 전면 중단돼 있고요. 네, 그래서 각종 마사지 쪽의 사업을 좀 근절시키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업이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을 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직업이 안정되고 그런 이 계획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고 빨리 적응시키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어느 단계에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다듬고 만들어서 이제 발표만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요. 또 더욱 그 성실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 안마사 제도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으로 또 새로운 이 재활로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정말 큰 프로젝트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중도 실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중도 실명을 해 있는 우리 그 동료들 빨리 재활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도 어린 시각장애인들이 이 안마사 자격 제도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 안마사 자격 제도가 빨리 잘 다듬어지고 개선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자랑스러운 제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 사실 사회 인식,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또 안마하면 많은 그 부정적 요인들을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말 생명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이나 사회의 여러 계층들에서 현재 취해 있는 우리 처해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아픈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마사 자격 제도는 일반인의 직업보다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생명줄과 같은 귀중한 아주 소중함이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건강하게 튼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다가서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제도로 성장을 시키고 나아가서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도 체육관에 안마 안정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안마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고마움 생각이 들고요. 또 가족들도 우리 안마사들에게 안마를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안정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잘 다듬어야 된다. 또 영구히 잘 보존할 수 있는 제도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 대한 발전 얘기도 하셨지만 직접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를 받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계층을 통해서 이제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 한 가을쯤에 이 안마 단독 박람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 의료 박람회 등에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할 계획이 있고 또 각종 봉사단들을 통해서 안마 봉사단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좀 홍보를 통해서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마사협회에서도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받으면 건강해진다,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몸소 좀 받아보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도 되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요. 전화드리면 엄마 걱정하지 말고 하는 일 잘하라는 그런 멘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회원들이
빨리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 편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드시고 회원들에 대한 네, 마음도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김용화의 꿈,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큰 꿈보다는 제가 이 안마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 안마사 이 자격 제도를 잘 다듬고 또 이 새로운 매뉴얼을 좀 만들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안마술을 개발을 하고 네. 또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김용화에게 안마란 어떤 의미죠? 그래서 아마 제 인생이고요. 일단 단순한 직업보다는 아마 안마사 자격제도가 없었다면 지금 별 살 의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직업이라는 인식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줄과 같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용화에게 시각장애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시각장애란 어려움이죠.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지만 하나씩 잊어가고 있고요. 어려웠던 것들은 이제 거의 완전히 적응이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살아온 것처럼 뚜벅뚜벅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제도에 대한 많은 이 관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 또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하루속히 더욱 튼실하게 준비해서 다가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용화 회장님 만나면서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좀 받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참 부드러운 분이구나. 감성이 굉장히 그 감성 돋는 분이시구나. 밤에 함께 또 얘기 나누면 더 눈물도 많이 흘리실 거. 연속곡 보면서 막 울어요. 저는. 네,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네. 더 많이 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화 회장님 만나면서 드는 생각들은 참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분이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함께 이 시간 나눠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TV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